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한 대상자에 확정돼 도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염동열 전 국회의원. 염 전 의원의 행보에 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겸손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가진 그를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 수 있는 운명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난관이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이 뭐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지역 주민들,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뭐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떳떳할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마음적으로 늘 주민들에게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던 마음이었는데 이번 광복절 사면을 복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짐을 좀 벗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이제 새로운 이제 만남 또 새로운 이런 시작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흡족하고 또 마음이 포근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절을 극복하신 방법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제가 재선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초선 때는 이제 사실 예산이 어디 숨어 있는지 또 지역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지역에 대한 그림도 그 구상 디자인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나서 재선 때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강원랜드 채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터져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고초가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아마 제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 희생양이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에 어쩌면 이제 저를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무마하려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를 했는데 지금 평가는 다르죠. 염동열이는 공정하게 폐강 지역의 폐법에 나와 있는 애들을 결국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권리를 찾은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당시로는 이제 문재인 이제 정부가 저에게 공정을 이제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에 비춰지는 시각들에 대한 견딤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떳떳했지만 마치 염동열 의원이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을 써서 자기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취직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뭐 언론이 다 알듯이 정치권이 다 알듯이 이건 잘못된 선거고 이거 폐광 지역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안이하고 자부하고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주고 그때가 되면 또 저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아온 세월이 7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왔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 청년들을 위해서 일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단단히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함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폐강 지역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때 당시와 같은 선택과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감옥 가는 날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 이제 마중 나왔죠. 이제 감옥 들어가는 사람 그때도 한 200여 명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강지의 국회의원으로서 운명이다.
그런데 똑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또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해도 나는 그때 그 당시처럼 똑같이 선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뭐 당당히 우리 지역 애들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또 제도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요, 이보다 더 큰 형벌이 혹시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그 당시 그때 일이 전때 다가오면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을 뭐라고 꼽으시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가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무대접이다, 푸대접이다, 그리고 소외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고 저도 그런 마음 아픈 이제 가슴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언제 뛰어봤는가? 우리가 언제 노력해봤는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안 될 때 야, 우리 무대접 하지 마라, 푸대접 하지 마라 이렇게 따져야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강원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가 한번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자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정치적 그 동기였었거든요. 뭐 그런 쪽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리고 있던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청정 지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아주 고가의 가치 있게 좀 판매한다든가 등등의 이제 국민 속의 허파 같은 심장 같은 그런 중심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늙어 가졌던 생각이었고 그런 설계였었는데 아마 좀 더더욱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이 130%의 이런 그 규제가 돼 있어요. 절대 농지라든가 백두대간이라든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우리 중앙정부가 강원도의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는 또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강원도에 줘서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통한 이런 관광 또 농업 그리고 그것을 통한 아주 한국의 허파 같은 이런 강원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좀 중앙정부가 좀 소홀했다. 또 우리 강원도의 몫을 우리가 다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역구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또 좋아진 점도 있었고 또 부족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기 지선에서의 뭐 역할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네네.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다 이제 삼선 문턱에서 제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타면서 또 내가 뭐 명예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국회였었어요. 국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에 대한 그림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참 무수히 많았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숙성됐다고 그럴까? 그런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한 지역에 대한 이런 분석 또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 등도 제가 뭐 글을 통해서나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당장 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없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아직까지 너 한번 일해봐라 뭐라고 해도 저는 여러 가지 좀 망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선과 또 뭐 정치적 행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의 명확한 이런
소견이 돼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또 야인으로서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하루하루 제 일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지선과 뭐 앞으로 큰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뭐 검토해 본 적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이었죠. 그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는 이제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인재영입부터 해서 또 비례로 한번 나갔습니다. 또 제안도 네, 했었는데 고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어떤 인재영입 인장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이후에 재선한테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긴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까 대표님께서 당신 일하는 거를 봤어. 그러니까 공정하게 인재영입 위원장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럼 대표님 추천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서민 30%, 또 당에 열심히 했던 사람 40%, 그리고 이제 이런 엘리트 전문가 30% 이렇게 딱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인재 영입을 했었는데 그 인재 영입했던 사람이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당 대표가 가고 공천심사위원이 만들어지면서 인재 영입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되질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까 그러한 30%, 40%, 30%의 룰대로 서민 속의 영웅, 또 우리 당에 열심히 했던 당의 우리 공헌자, 또 전문인들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에 영입했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가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은퇴하겠다고 그래요. 정계 은퇴하겠다. 당장 은퇴하겠다. 물론 몇 달 안 남았었지만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공천 발표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서는 인재영입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미래한국당에서 공천 발표하고 난 다음 날에 나름대로 제가 이 공천에 대해서 사천이다라고 하죠,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론으로부터 상당 부분 좁혀왔기 때문에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내가 이런 마음의 주저함보다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사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천위원장과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제가 사무총장, 공천 이제 실제 위원장이죠. 왜냐하면 위원장은 따로 계셨지만 우리 이제 당직에 갖고 있는 이제 부총장이 다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비례대표를 앞순위에 이렇게 권고하셨죠. 그때 황교안 대표께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천이라고 했고 또 이 공천은 불공정하다고 했고 제가 나름대로의 그런 공정하게 영입했던 영입 인사들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저 4년 내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가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제가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날 밤 제 식구가 많이 울었죠. 왜 4년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국회의원 더 해보려고 뿌린 눈물과 이런 땀이 얼만데 이제 다 굴러온 것을 놓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잠깐 우리 식구가 하면서 진짜 그 하얀 밤을 지샜죠. 저는 이제 후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서 정말 제가 정했던 룰대로 대거 인재 영입했던 분들을 앞순위에 또 열댓 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 이제 대표까지 했던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제가 또 영광입니다. 제가 이 공천을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가 공정하게 제가 설계대로 그림대로 해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하는 지금까지 시간도 남은 시간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제 자부고 긍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뭐 사자는 풀을 뜯지 않는다라고 저도 그래서 기웃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판에 기회가 오면 또 내가 뭐 국민적 봉사, 퍼블릭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냐. 제가 혼자만이지만 나 홀로 다방 있듯이 나 홀로의 자부고 긍지고 또 소신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염동열 그 아주 공정하게 잘했다. 이런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그 당시의 아쉬움을 지금도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주 가배 박정아 의원, 네, 그리고 비례대표로 춘천 출신의 진종우 의원, 네, 그런 지금 관련해서 네,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두 후배 정치인분들께 한 말씀, 뭐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인기 상임이라면은 건설교통위, 그렇죠. 뭐 예. 산업자문위원회, 뭐 산자위원회 뭐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8년 동안 있었던 것은 물론 제가 산자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폐강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폐강 지역이라고 하는 그 페트법에 대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하면 되기 때문에 폐광지에 뭐를 갖다 심을 것이냐, 문화, 관광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지역적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걸 끄집어 올려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좀 더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올림픽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역대 정말 기적처럼 이제 치를 수 있는 게 우리 2018년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때 우리 강원도를 팔자, 강원도의 가치를 끌어올리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평창이라고 하는 강원도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이런 도시가 세계 속에 각인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내놓고 또 법안도 발의하고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강원도의 문화, 관광 뭐 또 뭐 체육까지도 하나의 이런 요람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박정호 의원이나 진정 의원께서 인기 상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주는 그런 정책과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제 강원 도민분들께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었던 태백, 정선, 영월, 평창, 횡성의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은 나름대로 저에게는 보람도 있었고 또 여러분의 편, 여러분의 울타리, 여러분의 백이 되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이런 고난의 이런 행군을 할 때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덕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오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복권이 돼서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혹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서 저도 퍽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을 만난다는 게 또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게 그래도 한때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신이기도 했고 바람이기도 했고 또 희망이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자주 만나면서 강원도를 노래하고 강원도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강원도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용기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살면서 오늘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되게 하겠고요. 그러한 저에게 갖고 있는 오히려 불만과 분노가 있다면 희망과 또 새로운 도전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우정으로 우리 강원도민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잊혀져가는 염동열이지만 이런 정치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따뜻한 눈길이 있었으면 저로서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지역 주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군더더기가 많이 지금까지 강원 도민TV였습니다.